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9월 13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151일째 노동과 세계 23번째 방송입니다. 추석은 잘 쉬셨나요?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진도체육관에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철탑 위에서, 그리고 길바닥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무려 10년 동안 길 위에서 명절을 보낸 코롱정투의 최일배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2년도에 코롱에 입사를 해서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2월 달에 부당하게 이제 정리해고가 되고, 그 당시 78명이 정리해고 됐는데, 78명 중에 이제 50명이 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쟁을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10년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일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일배 위원장님. 최근에 유행하는 일간 베스트 일배 아니고요. 삼보 일배 할 때 일배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년이 참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이 10년 동안 싸워온 이야기 녹음 구성으로 만들어 봤어요.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롱은 2005년 2월 21일 7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2004년 말부터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코롱은 구미공장에서만 418명의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켰으며 총 509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해고했다.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인당 700만 원이 넘는 임금 반납을 포함한 200억 원에 달하는 경비 절감 방안을 내는 양보안에 합의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코롱은 수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며 회사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1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쫓아냈지만 정작 부실의 핵심 원인인 계열 강제 퇴직자 중 410명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해 똑같은 업무를 시키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그 누구도 인간의 존엄을 돈 때문에 짓밟을 수 없다. 오히려 온갖 불법과 부당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검찰의 고소고발까지 된 악의 축 코롱 자본은 공장 안의 용역 깡패 100여 명을 1년 넘게 상주시키면서 인권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조합활동에 의한 해고는 저희들이 절대로 인정은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언젠가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의가 찾아올 날이 아니겠습니까? 나서야 할 때 나서서야 했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한 그 아픔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싸울 수 있을 때 노동자는 싸워야 되고,
나갈 수 있을 때 노동자는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호가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동지야 사랑한다, 끝까지 투쟁하자는 그런 구호도 있듯이 저희들은 진짜 끈끈한 동지라는 어떤 정에 또 뭉쳐 끝까지 사하고 나오고 있고요. 힘들지만 어려운 일거리지만 이렇게 진짜 친가족같이 형님 동생같이 그렇게 투쟁하면서 진짜 즐겁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존엄을 돈 때문에 짓밟을 수 없다. 코롱 정무는 일터로 돌아가려는 정리해고자를 폭력으로 짓밟기 위해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로 가로막혀 있다. 코롱은 정리해고 즉시 100여 명이 넘는 사설폭력배를 용역경비란 이름으로 고용했다. 일당 10만 원이 훨씬 넘는 이들을 500일 넘게 고용하는 데 드는 100억 원이면 정리해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용인데도 회사는 경영상 정리해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오히려 온갖 불법과 부당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 검찰의 고소고발까지 된 악의 축 코롱 자본. 주식회사 코롱이 돈과 향응을 써서 노조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카메라 출동해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불매운동에 작년 7월 주식회사 코오롱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정리해고자 출신 후보가 당선되자 노조선관위원회가 3일 만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뒤 한 선관위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선거 무효를 강요당했다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65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란 주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회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노동부가 조사에 나섰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회사 측은 금품과 향응으로 노조 선관위원들을 회유한 데 이어 도피자금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선호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사측은 막대한 적자를 이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 이해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사측의 태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코롱 하면은 누구나 알만한 전통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전통에 걸맞게 이번 노조와의 갈등도 슬기롭게 풀어서 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롱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난해 10월 카메라 출동 보도와 관련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 코롱 구미공장 인사팀장 48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우리가 깡패야! 손에 뭐 하나 들었어? 맨손이야 맨손! 꼭 이래야 되나? 이래 안 하면 안 되나?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코오롱 이용렬 회장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해고 노동자 38살 최일배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새벽 5시쯤 이 회장의 집 담을 넘어들어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2월 강제 해고된 뒤 줄곧 복직을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아서 직접 이 회장을 만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등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던 코오롱 노조원 3명이 오늘 오전 6시부터 크레인 고공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의 통이동 청사의 공사장 내에 있는 45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사측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동 탄압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믿었고 크레인 밑에 있든 없든 동료들은 땅에서 더 힘들게 싸울 거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다르지 않고 너의 희망과 나의 희망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무엇을 쟁취하고 이기기 위해 올라온 것은 아니다. 선택은 내 스스로 했지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나 아닌 다른 힘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코롱 정리해고자는 일터에 돌아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제 감옥에서 알리고 공장 앞에서 돌아가 알려야 한다. 꼭 승리해서 공장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2012년 8월이죠. 정리해고 투쟁 1000일째까지의 이야기였었어요. 그 이후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처음에 정리해고되고 한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뭐 생계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뭐 걱정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오로지 흔히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막 투쟁에만 올인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마지막에 이제 해당 집에까지 들어가면서 뭐 자해까지 할 정도로 그런 투쟁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게 남았느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죽는 것 빼고는 이제 다 해본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 해봤는데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투쟁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제 들어봤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그냥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3년째 그 2년 이후에 3년째 때부터는 처음부터 했던 투쟁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구미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뭐 아침에 출근 선전전을 시작해서 저녁에 퇴근 선전전까지 계속 코롱 구미 공장 정문에서 그런 일상적인 투쟁 활동들을 하고 지냈죠. 그리고 생계적인 부분들이 장기 투쟁 사업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생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부터는 팀을 두 갈래로 나눠서 정말 모두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장 더 절박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생계를 보내는 그래서 투쟁팀과 생계팀을 이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그 대신 생계 나가는 동지들은 투쟁기금을 2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투쟁의 어떤 방식이든 같이 결합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투쟁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천 코롱 본사인가요? 예. 네, 거기서 천막농장 계속 하고 계시죠? 한 2년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일상적인 투쟁들을 하면서 코롱 본사가 이제 과천에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일상적인 투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구미에서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을 그 당시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이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새벽 5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차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그 방송차를 새벽 5시에 구미에서 출발해서 투쟁팀이 서울 본사 앞에 와서 아침 선전전을 하고 오후까지 하고 저녁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투쟁 사업장들 연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는 정도로는 서울에 있는 투쟁 사업장들조차도 저희들이 계속 투쟁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생계를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 늘어나면서 투쟁팀 인원이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 인원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본사 앞에 천막 치고 거기서 투쟁을 끝장내기 위한 것들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 투쟁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2012년이죠. 12년 5월 21일 날 과천 그 코롱 본사 쪽에 천막을 치고 지금 거기서 그냥 상주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매운동 집중하시는 거죠? 천막 치고 회사를 상대로 1년 정도는 그냥 뭐 일상적인 것들을 하다가 이제 고민이 많았었죠. 지금 과연 코롱을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코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압박이 될 수 있는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서 코롱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예전에는 그 뭐 아웃도어 제품이 등산객들이나 특수 매니아층들에게만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일상적인 뭐 평상복으로까지 시장이 늘어나면서 코롱 스포츠가 굉장히 그 매출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래서 코롱 스포츠 불매 투쟁이 코롱 자본에게 조금 부담과 압박을 줄 수 있는 투쟁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2013년 4월 달부터 불매 투쟁을 시작을 했죠.
네,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코롱에서. 예, 예. 뭐 등산로에도 하고, 예. 찐계란도 있었고,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불매 방식에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일산 평상부까지 입을 정도로 확대됐지만, 그래도, 코롱 스포츠 그러면, 등산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냥 하는 불매보다는 등산을 하면서 등산로에서 불매 투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불매 시즌 1 이래가지고 첫 반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산들 위주로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불매를 알려내는 그런 것들을 시즌 1에는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1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시즌 2에서 등산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하고, 이제 지역 공대위 회의가 있습니다. 코롱 공대위 회의. 그 공대위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계란을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삶은 계란을 등산객들에게 나눠주고 거기다가 불매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즌 2에서는 그걸 바로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등산객들이 이제 계란을 나눠주니까 쉽게 받으면서 불매를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었죠. 몇 개 정도 했어요? 10만 개를 목표로, 10만 개를 나눠주면 10만 명의 등산객들에게 주겠다고 목표를 했었는데, 한 4만여 개 정도. 아이고야, 어디 양계장하고. 그 계란 찌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예, 의외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뭐 고맙게도 지역으로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전국 산을 했었는데, 지방에서 할 때는 그 지방에 있는 지역의 동지들이 계란을 직접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직접 삶은 동지들도 계시고, 삶기가 어려우면 이제 구운 계란을 해서 구운 계란으로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비용의 부담을 저희들이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어휴, 말이 4만 개, 10만 개지.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 측에서 이건 불매운동 뭐 이런 게 영업방해다 해서 네. 뭐 소송도 하고 뭐 이랬었죠, 그죠?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산에 아예 산이 다들 지들 건가? 뭐 어쨌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 불매를 처음에 천막 지고 한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천막 코롱 본사 쪽에 천막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머직하는 생각이 좀 예. 무시하는데 약간 쌩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천막 쥐고 매일 출퇴근하는 그 쪽에서 입구에서 선전전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반응이 없었는데, 불매 이후에 불매하면서 약간의 반응이라고 회사 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매가 코롱 자본에게 지금 현재 상당한 부담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왜 코롱 구미공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코롱 스포츠에게까지 그 타격이 미치게 만드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다 보니까 코롱에서 불매를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그 전국에 유명한 102개 산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자분들이 변호사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변호사님 답변이, 저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막 수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산을 가처분, 자기 개인 소유도 아닌, 그러니까요. 개인 소유도 아닌 전국의 유명 산을 상대로 가처분을 내는 이런 소송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고 의의가 없어서 이 결과가 도저히 예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뭐 예상대로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어이없는 소송까지 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이 불매라는 것이 코롱 자본에게 부담이나 압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반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늘 평가를 합니다. 네, 이쯤에서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 보이콧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보이콧이 어디서 유래한 거냐 하면 1880년입니다. 아일랜드에 대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의 재산관리인이 찰스 보이콧이에요. 마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이 마름들이 원래 또 앞제비들이 독하잖아요. 이 보이콧이라는 자가 노동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대항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보이콧이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콧 운동이라는 것이 유래가 됐고요. 이 무렵에 역사적인 보이콧 혹은 불매 운동들이 많아요. 1886년 지금으로서는 세계 노동절에 유래가 된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 8시간 쟁취 투쟁에서는 시카고 시민들이 8시간을 지키는 회사 제품만 사준 겁니다. 장시간 노동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매를 했죠. 그런 역사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 많죠. 주로 이제 2차 대전 식민지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이 있습니다. 간디 소금 행진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고요. 중국에서도 불매운동, 일본 일제상품 불매운동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상품 불매,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하다 싶은 것은 로자 파크스 사건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유색인종, 흑인 여성이 버스를 못 타게 한 겁니다. 백인들만 탈 수 있게. 이래서 이게 몽고메리 버스라는 데인데 여기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불붙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1996년에 나이키 불매운동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거는 어떤 거냐면 파키스탄 소년 노동착취입니다. 12세 소년이 나이키 그 축구공을 만드는 장면을 라이프지가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하면서 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세계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불매운동은 아마존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죠. 여기서 영국에서 탈세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광범위한 참여가 벌어졌고, 특히 해리포터 작가 조안 롤랭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상당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 불매운동을 코롱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생탁 막걸리 아시죠? 네. 여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이렇게 불을 축적하는 사이 저희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는커녕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였고 국가 공휴일 5월 1일 노동절 설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금융 부분이라든지 임금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또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뭐 자기들 쪽에서 내는 안 자체는 양보를 못한다 이거죠. 인사경영 쪽에. 부산 일반노조 이국석 위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시죠? 예. 예, 먼저 부산 생탁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명칭이 이제 부산 합동양조라고 해서
그 최초에 술 도가하는 업주들 41명이 공동 투자를 해서 설립했다 하는 이제 개인 회사인데, 장림 공장, 연산 공장 2개를 좀 하고 있고, 연산 공장에 16명, 장림 공장 25명 사장들이 이렇게 좀 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장이 엄청 많네요. 예. 전체 노동자 수가 거의 1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장이 41명입니다. 부산생 매출이 뭐 자기네들이 공개한 자료 보면 장림 공장만 해도 평균 한 206억대. 어이구야. 양쪽 합치면 뭐 최소한 45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보이고. 네. 그 중에 이윤을 사장들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게 공개된 자료에 보면 34.5%를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참나. 이 부산 생탁이 누구죠? 그 왕종근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이 광고하시고. 예, 맞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막걸리잖아요. 부산에서 한 60% 이상, 경남에서 한 40%, 30% 이렇게 소비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노조 설립 후에 탄압도 심하고 또 노조가 파업과 이제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노조 설립 이후 과정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노조 설립이 올해 1월달에 됐고, 뭐 설립하자마자 하여튼 뭐 사용자들 노조 탈퇴 해유부터 해가지고 교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교섭 혜택, 대체 인력 투입, 뭐 차별 대우, 해고 이런 식으로 쭉 아주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불법이란 불법은 거의 다 있군요. 하긴 뭐 사장 하나에 노동자 둘 뭐 거의 이런 꼴이다 보니까 더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사실상 교섭도 되지를 않고 있고, 조합원들 이미 오늘로 137일차 이제 파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생계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상태죠. 파업 이게 뭐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회사가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을 정당하게 대접을 하면 이런 파국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어코 이제 노조를 혐오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매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불매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제품을 사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불매운동이 파업 한 100일차 정도 돼서 시작을 좀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이 생탁 부산 합동양조가 노동자들한테만 어떤 최악의 근로조건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부산 시민을 중심으로 한 전 국민들을 사실 다 속였던 사실이 좀 확인되고. 이게 뭐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이제 천연 지하 안반수를 320m 천연 지하 안반수를 사용한다고 광고는 되고 있는데. TV 광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수돗물을 사용을 했고. 이단. 그 뭐 제조장 안에도 이제 벽면에 어떤 곰팡이가 넓이하다든지, 어떤 직기류, 기기류가 세척도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심지어 뭐 조류가 날라 들어와서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정도까지 되고. 조류로 하면 새 말씀하시죠? 이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그 인체에 아주 그 위해한 독성이 있다고 하는 염소, 이 염소 가루를 청소하기 전에 뿌려놨다가 이제 그 사람이 철수했다가 다시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때는 작업복이 탈색이 될 만큼 이게 좀 강하고 뭐 콧물 눈물 다 빠진다고 그래요. 이 정도의 어떤 강력한 유해 물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실제 유통기간을 속여서 만약에 오늘 제조한 건데 내일 제조한 것처럼 내일 날짜로 이제 출고가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냉장식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트럭으로 이제 운반을 하고 있는, 유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실제 노동조합이 이제 좀 고발을 하고, 이걸 식약청이 전부 다 인정이 돼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어떤 거죠? 뭐 영업정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식약청의 행정처분도 사실 좀 심각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림공장에는 뭐 영업정지 16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렇게 이제 하고 과태료 5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이요? 예. 참나. 연산공장에는 영업정지 10일에다가 그에 해당하는 약 1,900만 원 과태료, 과징금, 그 다음에 과태료 70만 원, 이렇게 좀 부과를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식약청에도 노동조합이 심각히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뭐 자기네들은 법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씩 따져 들어가니까 사용자한테 그 처벌받을 것을 선택의 기회를 주고, 사용자가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선택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식약청으로서는 거부할 그 법적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도도 좀 미비한 거네요. 예. 그나저나 저도 부산에 10년 넘게 살았고 생탁 꽤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좀 엄청난 배신감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 알려지면서 이제 생탁을 주로 많이 마셨던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이 도매하는 분들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거 다 개워내겠다는 항의도 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가도 이제 생탁 배달하러 가면은 너들이 있다고 술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냐고 이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불매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불매운동은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죠? 그 효과는 어떤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초반에 부산에 집중적으로 언론이 많이 이걸 다루었는데, 그때 도매업자의 뭐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한 3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고, 그 최근에 이제 추석 바로 직전에 그 도매협회장을 제가 만났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16%에서 20% 정도 지금 판매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런 비위생적인 작업에 대한 내부 고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노동조합이 불매를 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노조 탄압에 대한 극복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일단 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만,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지금 상태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그 조합원들 처음에 가입하고 났을 때 뭐 일반적으로 노조 탈퇴 회유는 뭐 누구나 대부분 한다고 치더라도 그 교섭 자체에서 여기 장림공장의 조합원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장이 25명이거든요. 사공이 너무 많네요, 일단.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명이 이제 위임을 받아가 참여를 하는데, 매번 교섭 때마다 뭐 본인은 할 생각이 있는데 나머지 사장들이 설득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교섭 일자를 지연시키고, 또 이분들을 모아서 총회를 해야 된다 하면서 총회 해보니 사람이 안 오더라 하면서 지연을 시키고, 그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과정도 보통 뭐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이런 핑계를 자꾸 대면서 노동위원회가 이 사람이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장을 설득해야 된다고 하니 시간을 좀 두자,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취하했다가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5번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업을 4월 29일 날 이제 파업을 들어가게 되니까, 이때부터 그 도매업 운영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그 기사기 때문에
전체의 제조 과정에 다 조합원이 골고루 있지만 이제 기사들이 그때 당시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도매업체의 차량을 하루에 평균 한 40~50대를 동원해가지고 술을 이제 쉽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신규 채용을 해서 사실상 이제 또 대체 인력을 불법 고용하고 그 도매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비용을 지불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 법에 보면 명백한 불법 대체 인력이다 하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 파업이 진행될 때 한 8일 정도 되고 나서 이제 그 사용자 사무실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 막걸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제 더 이상 안에서 하는 투쟁은 안 되겠다. 이제 밖으로 좀 나가자 해서 사장이 계속 주장하는 나머지 사장들의 설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로 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이제 부산 거주자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압박 투쟁을 좀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근로조건 형태 이런 것을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그걸 시작하는 첫날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현장을 보고 이제 뭐 지회나 분회라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장위원회라고 이렇게 칭을 하는데 그 현장위원회 좀 간부들하고 사용자하고 쭉 만나왔던 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 대표가 그 조합은 30명을 끌고 파업 9일째 되는 날 복귀를 해버렸어요. 이제 안에서 하는 데까지는 사용자하고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했는데 이제 막상 밖으로 치고 나가서 사장 집을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 한계는 거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30명을 데리고 복귀를 하고 처음에 이제 45명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15명이 남는데 이 15명 남는 분 중에도 계약직이 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용자가 요걸 이제 악용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여기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촉탁 계약직인데 올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이 매월 한 1명에서 3명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겠군요. 근데 복귀한 비조합원들은 뭐 가만 놔두고 이제 조합원만 계약 해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6월 말에 한 분, 지금 9월 말에 또 한 분 예고장을 받아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2배를 주는 겁니다. 복귀해서 일하는 사람들. 복귀한 분들. 그 임금 인상을 교섭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요 쟁점이 있지만 임금은 좀 먼저 좀 합의가 됐는데 그 임금도 상여금 인상, 기본급 인상 두 가지 축인데 기본급 인상된 것을 이 사람들한테는 인상을 해주면서 그 말고 이제 평소 일했던 임금의 100%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지난 하계 휴가하고 이번 추석 휴가에 또 노동자하고 교섭 중간에 사용자가 제시한 상여금 금액을 또 일방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면서 거다가 플러스 5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원래 파업을 해서 노동부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월별 임금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마땅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한테는 안 주고 이렇게 비조합원한테 주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되게 만들고 또 계약 기간이 쭉 이렇게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계약 해지장을 차례로 지금 보내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력으로는 대단히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사회에 연대를 구하는 것이고 그 연대의 방법이 불매인 것이죠.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조금 앞에 그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상태는 8월 5일 이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과정 말고 이제 파업을 하고 있을 때 6월 중순부터 7월 8일까지 또 사후 조정을 한 5차례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나머지 사장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결국 그 불가 입장을 사용자가 밝혔고 그 뒤로 교섭이 쭉 없다가
8월 5일 날 이제 교섭이 재개가 됐는데 이때 이제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이 이제 7월 17일 날 그 앞에 쭉 말씀드린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고발에 의해서 회사가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기존 합의를 다 폐기하고 재교섭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교섭이 파행되고 그 뒤로부터 지금 한 달 넘게 또 교섭이 안 됐습니다. 그 교섭이 안 되는 이유가 노동조합이 고발한 데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하고 재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측 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섭위원이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섭위원 6호로 해가지고 교섭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교섭을 거부를 하다가 어제 이제 9월 11일 날 36일 만에 교섭이 재개됐는데 네. 이 자리에서 또 교섭 담당자가 어제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담당자는 교섭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교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사용자가 좀 취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우리가 이제 좀 하게 되는 것은 노동조합 처음에 현장위원회 출범할 때 제가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생탁을 마시는 어떤 소비자를 대하듯이 노동자들을 대하면 잘 풀릴 것이다.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 결코 사용자한테 어떤 위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노동자들한테만 이렇게 처우를 해온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속여온 거거든요. 그렇죠. 소비자에 대한 범죄 행위죠. 예, 예. 그러니 이건 이제 막걸리를 주로 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좀 그래도 생탁하면 부산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이미 부산에 하면 뭐 슈퍼에라 이런 데 가면 생탁 말고는 거의 갖다 놓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최소한 부산에서 어떤 생탁 막걸리에 대한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시민 사회에 뭔가 자기도 일조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그 시민들이 애호를 해줌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버니까 버는데 일정 부분은 사회에 좀 할애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수돗물을 가지고 천연 안반수라고 속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노동조합의 고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또 국가행정기관이 식약청이 이제 적발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에는 8월 초까지 식약청이 그 거의 강제적으로 어떤 그 광고를 내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버젓이 천연 안반수 소개가 그대로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노동조합한테 오히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전혀 반성이라고는 하지를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업체를 가지고 계속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계속 속으면서 막걸리를 마셔야 되고 어떤 그 제조장 환경은 여전히 불결하고 또 유통기간도 여전히 그 냉장 시설이 안 된 차량으로 유통이 되고 또 어떤 그 출고 일자도 매일 속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오로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그 시민들이 다 봐야 되니까 네. 이것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8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그 전면 불매 운동을 공식화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이 기업이 뭐 어떤 분들은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처음에 그 기자회견할 때 이게 사실이 알려지면 이 회사 문 닫을 건데 브랜드 하나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면서 질문을 하길래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숨겨두고 감춰두면 영원히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우리 시민들은 계속 속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바로 서고 하는 것도 오로지 이 회사 몫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잘못된 거 시인하고 이게 제대로 된 투자를 노동조합하고 합의해서 이전에는 진짜 노동조합하고 같이 검증해 볼 때 투명하게 진짜 경영이 되고 제대로 된 막걸리가 생산된다고 어디로 내놔도 우리는 이제 참 손톱마치도 부끄러운 게 없다고 할 때
그때부터 가면 제대로 된 어떤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지. 회사 아깝다고 이런 거짓 회사를 놔둘 거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참에 좀 바로 잡혀야 되고, 조합원들 진짜 이거 뭐 앞으로도 얼마를 더 걸릴지 모르는데, 어쨌든 최악에 있는 근로조건 좀 개선하고 3분의 2가 어떤 촉탁 계약직으로 되는 것을 좀 고용 안정화시켜서 앞으로 이제 일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당한 좀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 임금이 지급되고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이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파업하고 계시는 조합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연대가 힘입니다. 시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달라는 건데, 근데 왜 이 30분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홈플러스 기업만이 이렇게 점호 계약제를 통해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마다 이제 재비뽑기를 하는 거죠. 근로조건이 저하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해 사측은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에 따른 거라고 말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홈플러스 노조가 연휴 동안 파업을 했어요. 홈플러스 노조 김기한 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자 김기한입니다. 네, 추석 연휴 파업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노동조합을 작년에 14년 만에 이제 처음 설립하고, 올해가 첫 번째 임금교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월부터 이제 임금교섭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뭐 서로가 처음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이 저임금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고, 회사는 이제 이 저임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교섭을 통해서 답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7월 초부터 사실은 그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석을 앞두고도 이제 회사가 아무 변화가 없어서 총파업을 하게 됐죠. 예. 이런 홈플러스 같은 데는 추석 그야말로 대목일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명절 기간이 추석 설 두 번에 1년 매출의 30% 이상이 이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대목인데,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부분 파업이나 휴가 파업, 경고 파업을 수차례 하면서 변화를 좀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회사 측이 이제 말도 안 되는 200원 인상안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반응을 만들어내려면 추석 기간에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예. 추석 기간에는 실제로는 그 업무 강도도 훨씬 세지고 일도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분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또 이제 매장에 남아서 일을 하는 이제 다른 동료들, 비조합원 분들도 마음이 편안한 시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노동조합도 회사도 그 추석 기간 파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이 이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석 파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홈플러스 이 노동 조건이 참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예, 노동 조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기 저희가 이제 단체 행동 시작하면서 이제 등벽보를 매장 근무하는 조합원분들이 이제 부착하고 근무를 하시는데, 처음에 저희가 부착한 거가 10년을 일해도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구호였어요. 여기 이제 홈플러스가 그 연매출은 10조가 넘고, 대형마트에는 이제 확고부동 업계 2위이고, 매출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재계 순위 43위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자기 이렇게 큰 대기업이 이제 직접 고용한 자기 직원들 급여가 10년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100만 원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대형마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못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임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자체가
그 엄청난 손님을 상대하는 감정노동도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물건을 이제 매일 손으로 다 옮겨가지고 진열하고 판매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중노동인데, 이런 이제 감정노동과 엄청난 육체노동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저임금 구조가,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번 투쟁도 이제 그 첫 목소리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TV가 합정동에 있잖아요. 네네. 오다 보니까 합정역에 보니까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네, 예. 생활임금 보장으로 일하기 좋은 홈플러스가 되길 바랍니다. 네. 실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노란 리본 달고 일하시던 조합원들 기억합니다. 생활임금을 예. 위한 파업을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쁜 기업 홈플러스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예.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불매 운동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노조에서 이 홈플러스 이용 안 하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마트 노동자들 열악한 조건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스스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나 또는 이제 뭐 야당들이나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관심과 지지 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와 응원의 이제 표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제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이제 생긴 지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전체 106개 매장 중에 40개 매장에 현재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되어서 이제 활동이 되고 있고, 이제 노동조합이 막 자리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국의 조합원 2,500여 명이 있지만, 뭐 파업 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의 투쟁을 어렵게 이제 실행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 버틸만 하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쨌든 시민이자 고객이신 많은 단체에 있는 분들이 홈플러스의 이제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고 함께 분노도 하시고 이걸 바꿔 나가야 됐다는데 동참하신다는 의지와 노동자들 목소리를 어쨌든 무시하는, 존중해주지 않는 홈플러스 회사 측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함께 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하시고, 홈플러스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 이제 불매, 소비 파업이나 불매를 할 수밖에 없고,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는 뜻으로 많은 단체들이 이제 함께 지지 의사나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노동조합의 파업이라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회사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의 큰 힘이 되는 네, 그렇죠. 것이겠죠. 예.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저희가 7월 달부터 뭐 단체 행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50여 차례 부분 파업이 지부별로 진행되고, 8월 말을 앞두고는 이제 2차례 경고 파업을 했음에도 이제 회사 태도가 변화가 없어서 사실은 처음으로 3일간 총파업을 추석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회사가 계속 그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인 그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총파업 2차로 추석 파업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상태고, 이후 투쟁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며칠 뒤에 있을 이제 노동조합 그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중앙위원회 후에 한 번 더 네. 모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그래서 뭐 홈플러스 노동자들뿐 아니라 사실은 수십만에 달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이 열악한 저임금 구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임금 수준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르바이트생들 평균 시급이 5,890원이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평균 시급은 현재는 5,500원이고, 회사 측이 이번 임금 교섭 상황에서 인상하겠다고 했던 200원을 인상시키더라도 5,700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이제 무슨 아르바이트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보다 못한 최저임금의 법을 간신히 피해가는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구조는 어쨌든 바꾸어내는 것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부분 40대 주부이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인데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고 함께 바꿔나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고생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예. 이 불매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불매의 금방 뭐 서두에 이제 역사적인 거, 네. 사회적인 거, 법률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투쟁하면서 느낀 것들과 이제 불매를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과천에 있는 시민분들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냥 당신들이 주는 그냥 유인물이나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뭐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더 어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 조금이라도 도움과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이제 불매가 일정 부분 조금 연결될 수도 있겠다. 그럼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은 뭐 집회나 뭐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엄호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방식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집회 장소에 다가오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의 투쟁이 또 불매가 될 수 있겠다는 이제 첫 번째 판단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더욱 이제 싸움들이 예전에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경영 윤리라든가 뭐 사회적인 인식,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뭐 고공농성이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사회적인 여론이나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노사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협점을 찾는 흉내 정도는 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뭐 자본에게 전혀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자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방법이 결국은 또 불매 투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불매 투쟁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의 싸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 네. 특히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지 않은 기업에 대한 타격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도 코롱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해서 코롱 제품 사지 않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너무 속상해서 최일부 위원장님 오늘 모신 이유도 그런 얘기를 정말 좀 풀어놓고 좀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가지고 실제 연대라는 게 사실 뭐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70만 80만 되는 이 거대한 조직, 노동자 조직이고 생산자 조직이지만 한편 가장 큰 소비자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작심하고 그렇다고 아무 회사나 불매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심하고 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또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지요. 예. 불매뿐만이 아니고 운동 전반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계속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 운동 진영이 너무 관성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반성이 나오고 있는데, 불매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롱 스포츠 불매가 민주노총의 불매 투쟁의 첫
처음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불매 투쟁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매에 대한 인식이 불매 투쟁, 그거 뭐 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자본에게 타격이 될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들은 이제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 간소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중집에서 2차례나 불매 투쟁을 이제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직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조합원들은 불매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도 솔직히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뭐 대기업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그 개인적인 구매하는 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구매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물론 회사에서 지급한 거지만 단체 선물로 이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단체 구매를 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질 정도였고,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투쟁 현장에서 뭐 잠깐 사석에서 이제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코롱 스포츠 옷을 샀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가 뭐 몰라서 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불매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불매하는지 알았는데 워낙 그 세일을 해서 가격이 너무 싸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단순히 그냥 민주노총이 지침으로 불매 투쟁, 그러니까 밑에서 불매해라 이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그러면 현장에 밀접하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향후에 코롱 스포츠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불매 투쟁이 정말 자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노총 하면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만 민주노총 패션이 있어요. 그게 주로 아웃도어입니다. 등산복, 잠바, 투쟁 조끼, 네, 민주노총 패션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싸우는 분들 연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불매운동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산다는 것은 참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성해봐야 될 대목이고요. 지금 최일비 위원장님 당사자시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뭘 결정했나 하면 좀 상징적이기도 합니다만 코롱 스포츠 회사에 팩스 보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조는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세세년년 영구히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팩스 보내기를 했는데 추석 직전에 집계한 것이 200군데가 안 됩니다. 참 한 번 더 강조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강조하겠습니다만 한 회사를 없애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불매운동이 정세적 집중성을 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롱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10년을 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까 저는 말씀 들으면서 죽는 것 빼놓고는 다 해봤다. 막 말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코롱 스포츠 이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가 있지? 예컨대 신발 같은 게 상표가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어느 날 회의 결정하고 막 뒤져봤어요, 집에. 그랬더니 잠바가 하나 있고 등산복이 하나 있고 옛날에 산 신발 하나 코롱 끄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는 이제 못 입고 나오는 지경인데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FNC 코롱 이래가지고 코롱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헤드라든가 잭 니클라우스, 엘로드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코롱 액티브에 많은데 실제로 종류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종류들을 다 불매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FNC 코롱이라는 그 수많은 제품 중에 한 가지가 코롱 스포츠예요. 근데 코롱 스포츠가 이제 일반 대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품목 중에서 코롱 스포츠를 이제 한 개의 품목이죠. 네, 이것은 근데 이 한 개 품목이긴 하지만 이 한 개 품목이 코롱 제품의 전체 매출에서 거의 뭐 모든 것을 차지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코롱 스포츠라는 이 한 개의 제품에 국한돼서 이제 불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덧붙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불매 투쟁을 이제 선언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조합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A라는 제품을 불매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A라는 제품을 사지 말려면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B라는 제품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A라는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롱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아웃도어 제품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다른 좋은 뭐 여러 가지 아웃도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굳이 코롱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코롱 스포츠 같은 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죠. 근데 어떤 제품을 불매했을 때 그 제품에 대응하는 다른 제품도 연에 비슷한 업체 같으면 조합원들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코롱 같은 경우는 코롱 스포츠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뭐 크게 지금 뭐 악질 사업으로 장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싸우고 있거나 농성하고 있거나 그런 제품들이 아닌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웃도어 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네. 불매운동의 딜레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동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하나는 아니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니까 네, 그렇죠. 만드는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또 소비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그 회사가 더 윤리적인 생산과 또 종사자들, 우리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시라 이런 의미에서 정체적으로 집중하는 것 뿐이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앞에서 뭐 외국 사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사례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조중동 아웃 운동이 있습니다. 조중동 불매, 취재 거부, 그다음에 광고, 조중동에 광고 실는 회사들에 대한 뭐 불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일정 정도 효과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러면 대안이 뭐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근데 민주노총의 경우 지금 이거 민주노총 건물에는 아예 조중동 기자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당연히 출연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왜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대단히 진영적인 전선이 만들어진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고요. 작년에 이제 그 갑질을 유행시킨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문제가 해결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롱 스포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왜 불매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지금보다 10년 할 거, 예컨대 10명이 10년을 싸울 거를 10,000명, 10만 명이 한 달만 혹은 일주일만 해줘도 사실 해결될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더욱 아쉬움이 있고요. 회사에 대한 요구를 좀 조금 더 정돈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듣는 분들께서 코롱 제발 이것만은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좀 뇌리에 가슴에 좀 간직해 주셨으면 싶어요. 보통 정리해고를 당하면 법적인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진행하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다음에 뭐 민사 형사 쪽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정리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보통 순서대로 넣습니다. 근데 그 모든 법에서 코롱이 이겼습니다. 정리해고 저희들이 졌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났고,
그래서 코롱은 지금도 10년이 다 된 지금도 그 법적인 그 판단 기준을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코롱에서 저 같은 경우는 13년을 근무했지만 많게는 뭐 2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을 코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적인 걸 떠나서 가장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린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코롱이 정리해고를 할 당시 그리고 이 정리해고 제도라는 것이 기업이 정말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가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정리해고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기업이 회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해고자들을 정리해고자를 다시 복직시키는 뭐 이런 제도가 정리해고 제도인데 코롱이 정리해고 할 때 당시에 재계 순위가 이제 23위입니다. 국내에서 23위 같으면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국내 23위의 굴지의 대기업이 회사가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78명을 정리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78명의 인건비가 어려봐야 그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78명을 정리해고해서 회사의 경영위기가 해소된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다투기 전에 이건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웠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정당화도 이제 판결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법 판결이라는 것이 미래 뭐 경영상 이유 뭐 앞으로 닥칠 기업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것까지도 정당하게 판결할 정도로 지금 모든 사회 전반적인 구도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노동자들에게 힘에 부딪히는 그런 쪽으로 점점 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롱에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코롱에서 수십 년을 일한 노동자들이 10년째 길거리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의 기업의 도리와 윤리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풀어보고자 하는 대화조차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용이 요구사항이 뭔가 이것은 둘째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장애조차 나오지 않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내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화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10년 동안 대화 자체가 안 돼. 예, 그렇죠. 딱 한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이제 크게 싸웠을 때 초반에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 그때 한번 원체 사회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구속됐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한번 대화하는 흉내 정도는 내는 정도의 그 자리는 그때 딱 한 번 있었죠. 참 코롱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다음 코롱 스포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네. 대화하셔야죠. 아니, 제일부 위원장님 13년 근무하셨다는데, 그리고 또 10년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라도 하셔야죠. 제가 아까 좀 빠뜨렸다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제 과천 시민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과천 농성장에 자주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가끔 가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무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분들 좀 감사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지금 가천 본사 뒤에 이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5m 거리에 가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네. 그 자전거 보관소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천막을 처음 쳤을 때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40대 초반에 이제 가정주부였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에 대해서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천막을 딱 칠 때, 왜 하필,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뭐, 평생 직장도 아니고, 어차피 뭐, 2-3달 있다가 이제, 2달만 더 일하면 이제 그만둘 건데, 왜 하필 이때,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천막 치고 저렇게 하고 있지. 내가 좀 무서워들 하시죠, 그죠?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볍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쫓기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선이니까 자기는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나쁜 사람들, 재질이 악질인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전혀 자기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 거기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문화제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계세요. 정말 예, 그리고 뭐 불매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가천에 계신 분들이 손수 이제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천막 지붕 위에다 이제 정리하고 나빠요라는 글씨를 손수 바느질로 떠가지고 그 시민분들이 천막 농성장 앞에서 손수 작업을 해가지고 천막 지붕 위에 그것을 올려서 함께 하는 소통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이제 반찬 가게 문을 여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매일은 어렵지만 그 일주일에 월수금 3일 저녁만큼은 자기가 도시락을 손수 싸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이제 근데 수요일 날 이제 투쟁 사업장들이 공동 투쟁 일정이 있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계속 제가 천막을 비우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금요일 매주 저녁에 그분이 지금도 지금 몇 년, 한 1년이 넘었죠. 계속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손수 그분이 싸신 도시락을 천막에다 직접 이제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일이 그렇게 꼭 무슨 물건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힘들이 어떻게 보면 싸움을 버텨낼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투쟁이 결코 쓸모없는, 쓸데없는 정말 허무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것들, 동기부여를 그분들이 더 확신을 주게 만드시는 것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회에 인간적, 문화적 성숙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적, 인간적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감력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죠. 약자,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이죠. 그 택도 없이 폭식투쟁 뭐 이런 거 조롱 참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거죠. 고마운 분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매장에서도 매장 앞에서도 이 뭐 이렇게 피켓팅이나 이런 걸 하시죠? 예. 지금 어디서 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불매투쟁을 나름대로 이름을 이제 시즌 1, 2, 3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시즌 1은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산에서 한번 했었고, 시즌 2도 등산객들을 상대로 하면서 계란을 날아줬었고, 시즌 3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매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QR 코드 동영상이든 그 버튼을 이제 계란 대신, 계란은 하필 시즌 3 앞두고 이제 AI 때문에 맞다. 그래서 그때 계란이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예 뭐 계란은 포기를 하고 불매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등산객들은 이제 버튼을 나눠주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매주 저희들이 불매 등반을 주로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하는 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졌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세월호 관련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중하는 집회가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날 불매 등반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등반을 잠정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불매 썰이 중간에 이제 변형 바꿨죠. 그래서 매장 앞 집중하는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매장 앞에서 이제 피켓으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롱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장 앞에서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고 처음에는 불매하면 그 매장에 이제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 왜 불매하냐고 이제 물어보셔요.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설명을 하면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꼭 사지 않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장 앞에서는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그런 불매 투쟁을 지금 매장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10년 그리고 이 불매만 또 2년 넘게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뭐 어려움이야 뭐 말할 것 없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다음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매장 앞 타격을 하면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직영 매장 같은 거는 좀 덜한데 실제로 개인 매장 앞에서는 그렇겠군요. 주인이 어떤 분은 나오셔가지고 아니 뭐 자기도 직장 생활 하다가 가진 거 뭐 다 털어서 겨우 이제 매장 하나 내는 건데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을 이제 하소연하실 때는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고맙게도 그 매장 앞에서 하면 코롱 본사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매장 앞에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분들이 이제 직접 직영하시는 개인 사업주 같은 그런 애로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주로 이제 직영 매장 위주로 지금은 이제 매장 타격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불매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리해고자에 대한 저희들 처음에 정리해고되고 10년 거의 10년 전이죠. 그 본사 앞에서 방송을 틀고 이제 하면 가천에 계신 시민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코롱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억울하게 정리해고 당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전 같은 경우는 반응들이 다 비슷했어요. 하나같이 아니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내보낼 이유가 있겠느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회사가 자르겠느냐.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일 못하고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인식과 공감대가 사실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리해고 된 것도 억울한데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멸시, 무시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정리해고를 뭐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인식이나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서 기업들이 자행하는 정리해고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 천막 앞에 이제 큰 칠판을 놔두고 그냥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을 쓰게끔 그냥 놔둔 그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응원글들이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신 게 단순히 당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더라. 그렇죠. 그것을 이제서야 알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다는 것들이 칠판에 이제 그런 글들이 쓰이고 그다음에 뭐 피켓 선전이나 하고 있으면 정말 작은 거지만 뭐 캔커피나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하나 주면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 한마디가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제 버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롱 불매 투쟁, 뭐 저희들 흔히 얘기하는 극단적인 투쟁들 다 해봤습니다. 철탑 투쟁, 고공농성,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삼부일배 단식, 뭐 자해까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극단적인 강한 투쟁들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본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불매 투쟁인데, 근데 좀 왜곡된 인식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히려 역으로 불매 투쟁을 극단적인 투쟁이나 구속을 각오하는 투쟁들을 할 의지나 자신이 없어서 하는 방법, 투쟁 전술을 이제 불매 투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투쟁 전술이 불매라고 남들에게 기대는 뭐 이런 그 인식이나 공감대가 굉장히 깔려 있는 것더라고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또 그러고 뭐 불매 투쟁 그거 효과 있겠어? 이런 선입관, 그런 것들이 뭐 저희들 이제 가장 큰 안타깝고 굉장히 가장 힘든 것들인데, 코롱 10년 투쟁을 끝낼 수 있는 투쟁 전술이 불매 투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이 불매 투쟁에 지금처럼 그냥 해도 되겠냐는 것들보다 정말 하면 반드시 코롱 자본에게 타격을 주고 대화의 장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민주노총 대대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나는 건데, 민주노총이 뭐 80만의 힘으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집회하면 80만의 민주노총 집중 집회도 몇천 명 모으기도 힘든 것들이 솔직히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이제 실력이고 한계이면, 그럼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80만의 힘을 뭔가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저는 이 불매가 코롱 스포츠뿐만이 아니더라도 민주노총이 뭔가 1년에 한두 번 정말 제대로 집중하는 쪽수를 모아내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럼 쪽수를 모아내지 못하고 쪽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저는 불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조합원들 스스로가 우리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같이 한번 만들어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아유,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 하셔야 될 텐데 힘내시고요.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 적어도 저라도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1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